마지막으로 몇 가지 자주 접하는 실제 사례들을 제가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환자분은 아까 앞에서 증상 설명 때 잠시 보여드렸던 환자분입니다. 그래서 우측 옆구리 통증으로 외부 병원에서 시행한 CT를 가져온 환자분이셨고,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신장에서 3.3cm 크기의 종양이 발견이 되고 있고, 조영제를 넣었을 때 금방 밝아지고 또 조영제가 빠지면 금방 어두워지는 그 투명세포형 신장암의 전형적인 특징을 가지는 분이셨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외래에서 흔히 보게 되는 가장 흔한 우연히 발견된 초기 신장암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전이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 흉부 CT와 뼈 스캔을 추가로 시행을 했고, 전이가 없음을 확인을 하고 로봇으로 우측 부분 신절제술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허열 시간이 나와 있는데요. 허열 시간은 짧을수록 좋겠지만 대개는 25분 이내로 시행하는 것이 이런 신기능 보존에 좋은 것으로 되어 있고, 수술 시간은 대략 1시간 정도로 걸린 환자분이셨는데, 물론 종양의 크기나 위치에 따라서 시간이 좀 더 걸리거나 또 짧아질 수도 있지만 대략 초기 신장암 환자분들의 수술은 한 1시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환자의 병리 결과인데요. 제가 이 영어로 된 병리 결과지를 그대로 가져와 본 이유가 이 기록지를 보는 법을 간략히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환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다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어서 알아보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병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주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리어셀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게 이제 투명세포형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숫자가 적혀 있는 게 그 종양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 대개는 이제 그 세 가지 그 길이가 표시가 되게 되고, 그 중에서 가장 긴 길이 장경이 병기하고 연관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악성도 등급 4등급 중에서 3등급이다라고 나타나 있고, 악성도 등급이 4등급으로 갈수록 악성도가 높은 더 독한 암이라고 할 수가 있고, 대개는 2등급 내지는 3등급이 가장 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4번 항목에서 보시듯이 이 종양의 병기는 최종 병기는 T병기 1기 A이다라고 표시가 되고 있고, 그 다음 절연면에서부터의 안전거리 0.1cm이다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이러한 것만 아셔도 자신의 질병 정도를 어느 정도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젊은 여성 환자의 케이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이 젊은 연령층에서의 신장암의 그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여자 환자의 경우도 직장검진에서 시행했던 초음파에서 우연히 발견된 우측 신장 종괴로 CT를 시행하고 의뢰되었던 환자입니다. 오른쪽 CT에서 보시면 까맣게 보이는 부분이 지방으로 생각되는 병변이기 때문에 이 환자분의 경우는 혈관 근육 지방종의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만 이제 CT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신장 위쪽에 있는 간과 굉장히 붙어 있고, 그래서 간으로 침범했을 가능성, 그 다음에 이제 양상 자체가 흔한 혈관 근육 지방종이 아닌 공격성이 매우 강한 이런 상피형 혈관 근육 지방종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다른 타입의 신장암일 가능성도 있겠다는 영상학과 판독 결과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조직 검사를 시행을 하더라도 100% 진단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암 자체가 강한 암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 수술을 빨리 시행을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부분 신절제술을 로봇으로 시행을 하였고, 다만 최종 조직 검사에서는 일반적인 타입의 혈관 근육 지방종으로 보고되었던 환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양성 종양인 혈관 근육 지방종의 경우도 이렇게 이 환자분처럼 4cm가 넘어가는 경우에는 이 파열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즉 고형 종괴는 그 종괴 안에 혈관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혈관 중에서도 동맥이 파열이 되게 되면은 엄청난 출혈이 있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4cm 이상의 이런 고형 종괴에서는 이 혈관을 막는 색전술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너무 커진 이후에 색전술을 할 경우에는 이 종양으로 들어가는 종괴로 들어가는 혈관들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그 치료가 실패하거나 아니면은 재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런 4cm 전후에서 색전술을 시행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 점이 뒤에서 말씀드릴 단순 낭종, 단순 무록과는 다른 점이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 케이스인데, 이 부분 신절제술을 잘 시행한 이후에 재발하는 환자의 케이스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1기암의 경우는 재발률은 거의 0%다. 하지만 병기가 올라갈수록 재발률은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환자분은
79세 고령의 환자분이셨습니다. 체중 감소를 주소로 초음파를 시행을 했더니 7cm 정도의 종양이 발견이 되어서 오른쪽 신장에서, 그래서 내원하셨던 분이셨고, 내원 후 시행했던 CT에서 낭종성, 즉 무록 안에 종양이 있다는 그런 의심소견이 관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낭종성 신장암 자체는 사실 예후가 좋은 편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 이 환자분은 고령이셨지만 기저신기능이 그리 좋지 않으셨기 때문에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부분신절제술을 시행을 했던 환자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최종 조직검사에서는 낭종성 신장암이 아닌 고형 종괴였고 투명세포형 신장암으로 보고가 되었고, 악성도 자체가 4등급으로 매우 악성도가 높은 그런 암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병기 자체는 3기까지는 가지 않고 2기로 보고가 되었지만 그 나쁜 예후인자로 되어 있는 괴사, 그 다음에 육종형 변이가 같이 관찰되었던 환자분이셨습니다. 3개월 뒤에 처음 추적한 그 흉부 CT에서 이전에 수술 전에는 보이지 않던 병변이 오른쪽 폐에서 2개가 관찰이 되었고, 조형되는 양상 자체가 신장암이 폐로 전이되었을 때 모양과 매우 흡사했기 때문에 전이병변으로 사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절연면 깨끗하게 수술이 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 만에 수술한 주변부에서 국소 재발 소견이 또 관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전이성 신장암 진단 하에 2가지 표적 치료제로 이어서 치료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2약제 모두에 저항해서 질병이 진행되었던 케이스였습니다. 이 그림은 전절제를 시행을 했던 다른 환자의 케이스인데요. 아래쪽에 유관 사진을 보시면 악성도가 강한 암의 경우는 신장 내에서도 저렇게 그 신장 주변으로 침투를 잘하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고, 물론 이런 경우에는 타장기로도 전이를 더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환자를 CT 사진만 보고 부분 절제를 시행을 하였다면 CT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저런 남아있는 병변들이 마치 우리가 씨를 뿌려놓은 것처럼 남아있게 되고, 조직검사는 부분 절제를 하게 되면 1기로 나올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 환자는 임상적으로는 3기 이상의 암 환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임상적으로 3기가 강력히 의심이 되는 경우, 즉 악성도가 강한 암으로 예측이 될 경우에는 부분 절제가 가능하더라도 기저신기능에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전절제를 하는 것이 이런 종양학적인 완치를 달성하는 데는 더 유리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고요. 이와 연관지어서 많은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신장암은 수술하면 투석을 해야 되는 게 아닌지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이 연구는 제가 고난이도 부분 신절제술을 시행을 한 대략 5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즉 고난이도 부분 신절제술이라는 게 종양의 크기라든지 위치가 크기가 크고 종양의 위치가 좋지 않은 그런 부위에 위치하는 그런 그 신장암을 부분 절제를 한 경우를 말을 하는 건데요. 이런 어려운 케이스에도 부분 절제를 시행을 한 이후에 5년 이후에 보았을 때 부분 절제의 경우는 그 수술 전과 비교해서 차이는 5% 미만, 지금 97.6%까지 나타나고 있고 보존율이, 그다음 전절제를 시행을 한 경우에도 대략 60% 정도의 신기능은 보존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즉 전절제 수술을 시행을 한 경우라도 기저신기능이 정상, 즉 여과율이 대략 60 이상이 된다면 수술 이후에도 정상 신기능을 유지하면서 평생을 잘 지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다만 신장이 하나밖에 없는 분이시거나 아니면 그 수술을 하고 나서 남아있게 되는 기저신기능이 너무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분, 그래서 투석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예상이 되는 분들의 경우는 무리를 해서라도 부분 신절제술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또 하나 궁금해하시는 게 무록도 수술해야 되나요? 라고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옆구리 통증이나 혈뇨와 같은 증상이 없다면 이 단순 무록은 아무리 커도 치료 없이 그냥 둬도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전공의 시절에 이런 게 궁금해서 교수님께 질문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무록이 터지면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여쭤봤을 때 교수님께서는 터지면 좋지만 잘 터지지도 않아 라고 말씀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 제가 수술을 해보면 단순 낭종은 말 그대로 물이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터지더라도 우리 몸에 저절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그 혈관 근육 지방종과 같은 고형 종괴의 경우는 양성이더라도 파열이 되면 심각한 출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인 시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다만 이런 무록도 꼭 수술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암일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분류된 표가 있는데요. 이 표는 주로는 CT 영상에서 보이는 영상학적 특징을 가지고 물혹을 1형부터 4형까지 분류를 한 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3형 또는 4형의 경우는 악성일 가능성이 50%, 그다음 4형의 경우는 거의 100%이기 때문에 이런 3형 이상의 환자분에서는 수술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 제가 환자분들께는 2.5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2형 F의 경우에는 5%의 경우에서 악성이고, 또 이 이후에 추적 관찰을 하다 보면 3형으로 넘어가는 경우, 또 4형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대략 6에서 12개월 간격의 추적 검사가 권장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크기는 상관이 없이 1형이나 2형으로 분류가 될 경우에는 추적할 필요도 없이 그냥 안심하고 잘 지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주로 초기 신장암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간략히 정리를 해드리자면 조기 진단이 중요하다. 그리고 조기 진단을 위해서는 복부 초음파를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고, 신장암의 경우는 초기에 발견이 될 경우, 그래서 초기암으로 진단이 될 경우에는 예후가 매우 좋은 암이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초기암으로 치료를 받으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치료를 기다리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예후가 좋기 때문에 초기에 발견돼서 진단이 될 경우에는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문제가 없으실 것이고, 더 건강하게 지내시면서 더 건강한 삶을 사실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한우분들의 쾌유를 기원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